외부에 계신 분들은 좀 이제 혼란스러우실 텐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일단 어찌됐든 이즈베타시스는 3만 1,000원 기준에서의 공방, 3만 1,000원을 넘길 때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 한 40만 주 설정이 돼 있었다. 거기서부터 45만 주가 더 들어오면서 32,300원 고점을 찍은 거고요. 그러고 나서 20만 주가 나오면서 밀린 거예요. 결론은 지금 3만 1,000원 기준에서 재편입 설정을 해도 3만 1,000원 공방 나올 때 40만 주 대비 25만 주가 더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전일 대비 65만 주라는 게 6,320만 주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1%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10% 강세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좀 과도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금 딱 3만 1,000원을 딱 터치만 했나요? 어찌됐든 그 전에 이미 동영상 교육 통해서 다 설명을 잡아드렸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사실 뭐 그 부분을 딱 3만 1,000원을 찍은 정도 수준이네요, 그죠?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 설명을 동영상을 지금 뭐 시간상 못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안 보셨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편입할 수 있나의 기준이잖아요. 지금 가격에 또 3만 1,000원이라는 가격에 편입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저점 물량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게 당연한 기준이었던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자락에 편입하신 분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손절 범위로 형성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유지, 그리고 조금 더 위에서 하셨다 그러면 추가 편입해서 단가를 좀 낮추시는, 그러니까 비중은 뭐 최대폭의 기준 우리가 10%까지만 편입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아무리 좋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비중 미만이신 분들은 추가 편입으로 단가를 좀 낮추실 수 있다. 또 신규 편입 단행하실 수 있다.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기준에 뭐 다시금 뭐 3만 1,000원 공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제 5% 재편입한 것으로 기준을 잡고 위로 세게 들어올리면 위로도 따라 붙을 거예요. 만에 하나 밑으로 미끄러진다라고 해도 미끄러질 때 기준의 프로그램 매도가 50만 주 미만으로 축소되지 않으면, 그리고 바닥 인식 잡히면 당연히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면 뭐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상 오늘 기준에 3만 원에서부터, 또 당연히 이제 전거래일 금요일날 편입하신 분들은 또 목요일날 편입하신 분들은 최고죠. 근데 이제 오늘 기준에서 어찌됐건 3만 원에 편입하신 분들의 기준에 차익 실현 평균 단가 31,550원 정도, 그렇게 된다면 뭐 5%, 또 그 전 거래일의 기준에서는 그 이상의 이제 수익 범위가 일단은 한 차례 확보된 상태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5분봉 기준에서 지금 사실상 프로그램 쪽에 수급 빼고 나면은 프로그램 수급은 일부 확대됐어요. 64만 주 미만에서 조금 더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프로그램 수급 빼고 나면은 뭐 사실상 지금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의 기준, 그리고 관망의 기준이 맞죠.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들어와 있던 상황이니까 그 꿈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재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정 범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중립의 범위, 이 정도 범위를 중립의 범위요. 근데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중립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매수 강도를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꼭대기에서는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치고 들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범위는 수급 들어오면서의 그 흐름이기 때문에 뭐 편입 설정 범위를 잡더라도 크게 뭐 무리수가 없는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차익 실현을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이 한 20만 주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폭이거든요. 20만 주 이상. 그러니까 여기까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수급 범위 논리에 따라서 뭐 중립으로도 볼 수 있고 매수로도 볼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매수 설정 범위가 맞다라는 거죠. 여기가 31,000원이라는 요 가격, 요 기준이 어찌됐든 프로그램 40만 주. 프로그램이 다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프로그램이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시 31,050원, 31,000원 공방인데, 밑으로 이제 막 만주 단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럼 떨어지는 물량이 부담이 돼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인지 몰라도 떨어지는 물량들이 좀 지금 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 이겨내고 돌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순매수도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거래량도 수반되면서 들어올리는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긍정적인 해석을 기준 잡아서 들여다본다. 여기서 더 밀리더라도 추가 편입으로 단행을 한다. 다만 더 밀릴 때, 더 밀려 내려올 때, 밀리면 밀릴수록 수급이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고 50만 주 미만으로 40만 주대로 프로그램 수급 매수가 둔화된다면, 줄어든다면, 그렇다면은 심사숙고해서 손절까지도 고민을 할 거예요. 손절까지도.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지금 31,000원 딱 공방이에요. 그러니까 딱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31,800원의 차익 실현하신 물량을 지금 분할로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간에 지금 12시 벌써 34분입니다. 34분에 매직 계산기 이스베타시스 매직 계산기 아니라 5분봉인 거죠. 5분봉 편입 설정 범위로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는 신고가 딱 내자마자 뭐 쭉쭉쭉입니다. 쭉쭉쭉인데 아쉽지만 뭐 상관없고 제 차 그 이스베타시스의 31,000원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편입이 원활하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31,500원을 만약에 넘긴다라고 했을 때 최소 70만 주 이상, 80만 주 뭐 이렇게 터져주기를. 그리고 고점 넘길 땐 무조건 90만 주, 100만 주가 실려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윗방향의 매수 강도는 좀 제한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더 많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인데, 우리가 이제 이스베타시스는 하여간에 이런 이슈까지 있었어요. 실적 이슈, PCB 관련된 업황의 이슈,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발 AI 관련된 내용들, 그 부분에 대한 목표치 부분의 상향,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거져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6월 9일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는데, 이 6월 9일 날의 경우가 이제 15,000원대,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막 넘긴 그 기준이에요. 그리고 6월 9일 장중에 한시 기준에 벌써 이미 17,000원대까지. 그래서 15,000원 기준의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24,000원까지 개별대에서 확장이 돼 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6일날 21,000원 넘기고 22,000원, 3,000원 그 흐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맴돌았죠. 그러다가 거래가 재차 터지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거래가 재차 터지면서 2천만 주 터지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흐름을 이스베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 고점을 넘기고 눌리고 넘기고 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16일 날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28일, 30일, 그리고 오늘 또 전량차익 실현, 4번의 전량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6일 이후에, 그 전에 이제 간헐적으로 전량차익 실현이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지속돼 있었다. 차익 실현 재편입이 지속돼 있었다. 프로그램 수급이 130만 주까지 들어왔다가 쭉 빠져나가는 과정 속에 차익 실현을 했고, 주가도 쭉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래서 재편입도 잘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방송에서까지도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재편입 설정 범위인 거고.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뭐 이래요. 일봉 차트 기준의 누적 수급부터 처음에 설명을 드렸고, 거래 대금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대금이 계속 터져준 거죠.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의 흐름. 그리고 개별된 목표 주가는 벌써 이미 6월 15일 날 설정을 해드렸는데, 저 때가 이제 15,000원, 17,000원 뭐 고자락입니다. 그리고 꼬리가 계속 달렸어요. 꼬리가. 그래서 부담이 일부 있었지만은 뭐 결론적으로 그 6월 말 기준에 24,000원이 아닌 30,000원 이상까지 이렇게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뭐 요거는 빼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봉의 기준에서 교육자료 나중에 보시고,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목표 주가가 23,500원, 26,500원 다 넘어간 거죠. 한 방에. 한동안 22,000원, 3,000원에 굉장히 맴돌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한 방에 다 넘기고 쭉쭉쭉. 어우, 에코 프로는 오버슈팅이 장난 아니네요. 공매도 쇼 커버링까지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주봉의 기준에 이렇게. 이야, 13시 기준에 어찌됐든 종목 검색계에서 포착되고 나서도 5%의 추가적인 강세를 띱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자 이렇게 매매하시는 겁니다 라고 에코프로를 잡아드렸다면 초대박이었을 텐데, 제가 조금 판단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죠? 기존에 압축을 하고 정리를 했더라도 거래가 터지면 가격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실패가 되더라도 오늘 1조는 넘기겠네요. 거래대금 1위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네요 라고 좀 일찍 잡아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를 좀 가지고 계셔라, 매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 검색기 기준에 10시 거에 에코프로 뜬 거 캡처 좀 해서 올려주세요. 10시 거 차트. 에코프로 10시 거 차트가 있을 텐데, 지금 거까지 해서 아까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여기 아까 잘라 놓으셨죠. 그럼 에코프로 그 주말에 올려놓은 것처럼 재진입에서 화살표 쭉 그려가지고 2개 그려가지고 주말 온 거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화살표 다 그려가지고 지금 가격까지 해서 다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되면은 재진입 가격이 나와 있고 진입 가격이 있을 텐데, 뭐 어찌됐든 78만 5천 원이다 라고 한다면 8만 원이 10%가 올라온 거네요. 그러니까 AA 윤정도를 믿으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죠. 윤정도보다 AA 윤정도를. 야, 굉장히 아깝네요. 아까워도 뭐 어쩔 수 있어요. 내일 한번 또 들여다 보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스페타시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마감 기준에서 이걸 다시 한번 다 차트를 그려드릴게요. 지금 그 고점 3차 목표 주가 3차 목표 주가 35,500원도 넘긴 거고, 4차 이제 뭐 36,000원 뭐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죠? 매집 목표 주가도 계속 15,000원대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표 주가 16,700원, 19,300원, 25,700원. 이 19,300원 갖고 나갈 때에도 다들 뭐 고개 설레설레 했었어요. 그죠? 11,000원에서부터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25,700원, 이게 6월 20일. 그리고 35,000원. 오늘 목표 주가로 설정해드린 범위. 매집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6,320만 주짜리 종목의 매수 강도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사실 들어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딱 그 31,000원 우리가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오늘도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인 겁니다. 그죠? 그냥 냅두면 지금까지 왔고 좋지 않느냐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냅뒀을 때 꺾여 내려가는 기준이 벅차요. 그러면 5일선 기준 잡으면 되지 않느냐? 5일선도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5일선. 굉장히 멀죠. 그래서 5일선까지 이제 잡게 되면은 지금 27,700원인데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 27,0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31,000원인데 5일선 이탈될 때까지
10% 이상 밀리면 그때 정리를 하겠다. 뭐 그러셔도 그게 원칙이면은 상관은 없죠. 어찌됐든 오 대단한데요. 어? 대단해요. 지금 에코프로 기준에서 하여간에 한 번 윤정두가 그 기준 설정 범위를 좀 놓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아쉽게 돼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저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 나머지 2차 전지 종목군에서도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와주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어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안 돼요. 수급인데 그 수급도 누적 수급으로 해석 안 돼요. 누적 수급으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요? 결론은 에코프로의 경우는 거래 대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뭐 오늘 기준에서 어찌됐든 2조 또 3조 최소 2조 5천억 3조 이렇게 넘겨주면은 추세 강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래가 없으면 그러면 글쎄 뭐 주간 단위에서 좀 해석을 하면 모를까. 결론적으로 요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거품이 너무 심하죠. 그렇게. 자, 이수베타시스는 일단 31,000원이 이탈이 됐어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 편입, 재편입, 신규 편입을 어디서 할지 그거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차 편입의 기준은 두 가지의 기준으로 설정을 할 건데 첫 번째로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밀리고 최소 1.5% 돌릴 때 그렇게 되면은 31,000원이라는 가격에 같은 자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추가 편입이 아니라 5% 유지하면서의 대처의 기준이 되죠. 37,000원이었으니까 뭐 1% 돌리면 31,000원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지금 62만 7천 주인데 프로그램 수급이 멈춰져 있어요. 멈춰진 가운데 뭐 35,000원 공방까지 나온다. 그럼 추가 편입 단행할 수 있죠. 프로그램 멈춰 있는 상태면.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면 뭐 어느 가격이어든 매수 관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밑에 물량이 쌓이는 게 안 좋다고 그랬고 그 쌓여 있는 물량에 던져지는 물량, 뭐 투매성이든 뭐든 던져지는 물량에 호가만 좀 밀려 있는 거예요. 절대 위로 사지 않겠다라고 밑에 받쳐놓은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물량이 많이 체결이 되면은 부담이 되는 거고 돌릴 때 차익 실현 욕구가 또 터지니까 저기서 체결되는 물량이 좀 프로그램 쪽의 물량으로 설정되어 주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죠. 자 어찌됐든 그리고 에코프로도 조금 전에 이수페타시스의 고점 찍고 나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 것처럼 에코프로도 이제 고점 찍고 최소 1%또 1.5% 밀리면 차익 실현 설정 범위 가지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으십시오. 아시겠죠? 어차피 그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공식 문자를 보내서 차익 실현하세요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불편하시죠. 하여간 오늘 에코프로를 결단을 내려서 매수 이렇게 기준을 잡았다면은 꽤 큰 수익이 났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뭐 개별 매매 하신 분들 기존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비중 조절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수페타시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눌림목 나오면 37,000원이든 그 정도 라인에서 추가 편입 문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